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제철 압연 및 각종 중장비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철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 건축, 산업용, 자동차용 등으로 쓰이는 봉형광 및 한재와 중기계 등이 있고 이 봉형광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철강 제품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자 글로벌 철강 업계들이 합종 연횡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업계가 고부가 가치 철강을 앞세워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로 선정된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인 현대제철. 지금 파헤쳐봅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83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40%,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매매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올매수네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 오랜만인데요. 처음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시청자분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그 매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매수 의견은 좀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네. 손실 보기 신데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올라가기 좋은 자리다.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중요한 것은 욕심을 크게 내면 안 되는 종목이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한번 자세히 예. 들어볼게요. TBS 전문가. 현대자체는 뭐 이제 국내에서 철강 업체 포스코 다음으로 해서 국내 철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쵸. 이 업체입니다. 네. 응? 모르는 회사가 없어요. 그냥 현대철. 이것도 인생 뭐 극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 기업이라고 그래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땅은 그래요? 적고 자원도 없고 네. 인원도 이제 없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산업들을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키웠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예? 조선, 네. 철강, 화학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대표적들이 서서히 내려막기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성장 스토리 점수가 그렇게 네.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5점짜리입니다. 다 5점이네요. 예, 다 5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네. 삼성이라든가 전기전자만큼 그렇게 아주 올인을 할 정도로 해서 그런 매수세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해서 자금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해서 쏠린 감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서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해서 철강 이런 이제 그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또 서서히 오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붙어 보이는 부분이고 네. 현대제철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요 품목 자체가 이거예요. 네. 품목 자체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건설 경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경기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 경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경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죠. 매우 안 좋아요. 여전히 왜 조선 경기가 왜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경기 오랫동안 이제 1위로 네. 원래 조선 자체가 1위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1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뺏어온 거야. 근데 지금 뒤쳐졌어요. 그 왜 때문에요? 예,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지금 왜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냐면은 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조선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 네?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이 그 모토를 우리나라 이제 그 베이스를 삼았거든요. 대기업 구조로 해서.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네. 철강 이런 이제 생산업체 있죠. 네. 현대제철 같은 이런 이제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철강 이제 업체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수요가 이 공급 자체가 몰리니까는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당연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지금 더더구나 이제 어때요? 이 본네트 있잖아요. 네. 자동차에 예, 본네트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그 내연악판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현대제철이니까 현대자체가 지금 중국 시장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판매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그나마 지금 철강하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매출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거나 매출액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이제 현대제철을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 조선 경기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어요. 네. 응? 조선 경기는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예,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제한적입니다. 건설 경기
이번에 이제 건설제 그 건축 제재 그 부동산 대책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조금 이제 위축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해서 조금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네. 또 여기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이런 부분 자체가 추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건설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대제철을 지금은 제가 바이를 외쳤지만은 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 시청자분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철강 쪽도 나쁘지 않지만은 네. 이왕이면 어때요? 다운치마라고 해서 지금은 명확하게 대형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싸다고 해가지고 접근한다? 아니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제 업황 성장성. 네. 지금 일시적으로 해서 중국이 공급가잉 해소가 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 파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소가 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소가 되고 이 철강학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게 만연하게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가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종목 교체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어느 쪽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업황? 아, 그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 하냐,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제가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태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도 뭐 디베스님 말 의견 동의합니다. 그래도 심지어 제가 쓴 이 시청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판단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차트 자리가 굉장히 이쁘다는 게 뭐냐면은 저 녀석도 지금 월봉 차트상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주면서 꾸준히 하락하다가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 상승 추세를 돌려내는 자리예요. 네, 저 그래요? 자리가 그 5만 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조선소라든지 네.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경기가 너무나도 별로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묶여가지고 이제 이런 현대제철의 주가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때까지 빠졌고 이제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자리 자체는 너무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이 현대제철이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있긴 한 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K탑 30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 K팝사도 아니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제 3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량 종목들로 구성돼 가지고 아, 네. 이 다우존스 산업 지수를 이제 벤치마킹하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 게 우리나라 국내 지수 중에 네. K탑 3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K탑 30. 이게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한국판 다우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제 한국 경제 성장성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서 네. 지수의 장기적인 성과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딱 집어다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그 전에는 이 K탑 30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오늘 최근에 이제 K탑 30에서 이 현대제철과 기아차를 제외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는 건 이게 아무래도 그 심리 자체에서도 조금 적지 않아서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대로고 그래도 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은 뭐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망할 일도 없고 뭐 실적이 지금 뭐 워낙 기대치가 워낙 바닥에 있는 녀석입니다. 네. 바닥에 있는 녀석에서 지금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매수 관점을 준 건 더 빠지더라도 저 5만 원이라는 선이 있어요. 네. 저 차트상 저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 녀석은 향후 반등을 보여줄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 본다는 거고 네. 얘를 굳이 들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녀석이 그래도 우량주에서 좀 들어가 있던 녀석이 갑자기 빠진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거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심리 위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딱 5만 원이라 어차피 매수가 5만 6천 원이면 그렇게 손절가 잡았을 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5만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네, 걸로. 그게 저도 괜찮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태훈 전문가님은 현대제철 한국판 다우지수라 불리는 K탑 30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베스트 종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베스 전문가님부터. 네. 저는 좀 XM으로 하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저는 좀 베스트 종목 이진텍을 주고 싶은데 네, 얘가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돼요. 네. 전 또 이거 강태공 전문가 말 듣고 내일 혹시라도 전 추천하는데 매수를 했다가 시가총액 200이라고 하면 네. 정말로 이게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잘못 네.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XM이라는 종목은 그냥 이 종목이 제 말처럼 가는지 그냥 구경하시라고 제가 들고 나왔다 생각하시고 네. 저는 자리적으로 봐서 현대제철을 네. 오늘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봤을 때는 강태공 전문가님 현대제철 베스트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썰전 방송 끝나고 오늘은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정말 오늘 같은 장을 뭐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뭐뭐뭐 같은 그런 장세다. 예, 네. 셀티리온, 예, 거기에 따라서 셀티리온 이제 제약이 무려 이제 10%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저력을 보였어요. 네. 나머지 종목은 완전하게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IT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IT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조정이 나오면서 IT 전반적으로 해서 흐름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극도로 이제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IT 쪽으로 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석 대체가 뭐였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석하셨겠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제가 추석 연휴 때 나름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이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전체 저는 방향 설정을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야 된다. 왜? 내년 1월 달, 2월 달이거든요. 한 해의 주가 시세는 연초에 결정이 한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 아. 왜? 2개월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타이밍상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해서 못 가고 있고 바닥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 셀트리온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셀트리온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네. 정확히 찍었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네.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그런 후속주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한번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추석 이후 정부 정책 특급 히든주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DBS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희 더욱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